위험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롯데건설이나 롯데, 신세계, 뭐 호롱. 그래서 위원님 2024년도 부동산이 오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린다는 거예요? 24년만 놓고 본다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사장입니다. 요즘에 아파트 거래가 씨가 말랐다고 중개업소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부동산을 경제와 함께 버무려가지고 알려주시는 경제부동산 전문가님이십니다. 김종감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가 작년 11월, 12월에 이제 정점을 찍은 건 맞아요. 네네. 미국이 기준금리가 5.5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3.5.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죠. 3월까지는 계속 동결할 것 같고요. 네네. 그때 분위기 보면서 상반기 중으로 한 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신가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또 집값이 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른 변수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아서. 네. 물론 지금 한 1년 반, 2년 동안 집값이 폭락을 했던 이유가 네네. 기준금리가 갑자기 올라간 영향이 크잖아요.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은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대출 문제도 있고 정부 정책도 있고 네. 시장 흐름도 있고 그 심리라든가 지표 종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는 0.25나 0.5 정도 해서 서너 번 정도 내릴 거다. 저의 의견만이 아니라 그 경제 전문가들 의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PF 대출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권의 문제도 있고요. 건설사의 문제. 이게 잘못하면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러한 문제점을 단절시켜야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은행은 양질의 네네.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건설사는 비록 고금리를 주더라도 은행에서 쉽게 빌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 일단은. 남의 돈부터 쓰는 거죠. 남의 돈부터 쓴 거죠. 우리 개인은 안 해주는데 네. 건설사는 이름 보고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없겠지 하면서. 그게 문제가 없을 때는 다행이지만 이도가 나거나 건설사가 네. 그랬을 경우는 도미노처럼 확산이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네네. 분양받는 수분양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예. 돈은 이미 은행에서 다 빌리고 그렇다가 만약 미분양률이거나 뭐 입주율이 낮거나 당연히 건설사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애초부터 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은 선분양을 못하게끔 선분양을 아예. 그리고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런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 PF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심각해질 가능성은 없겠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 돈 가지고 사업하려다가 자기 돈 없어서 망가지는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집값하고도 연관을 지으셨으니까 네. 대답을 드린다면 네.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네. 건설사가 당연히 고분양가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네. 본인들도 실속을 창기해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고분양가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를 수분양자들이 독박을 당하는 거죠. 과거처럼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미분양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예. 손해보고 분양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기존의 집값도 떨어지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매매가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미분양은 집값 하락을 가져오고 집값 하락은 또 미분양을 더 양산하고 도미노가 되는 거죠. 태형 말고도 지금 줄줄이 부도날 확률이 있는 시공사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태형은 이미 표면 위에 드러났고요. 굳이 이제 위험성이 거론되는 회사들 본다면 롯데건설이나 롯데. 상대적으로 지금 위험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신세계도 뭐 호롱, 동부. 근데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바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계열사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름 없는 중소 건설사들은 바로 부도가 나죠. 워크아웃 과정도 겪지 않고. 네네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는 금리는 앞으로 하향 조정될 거니까 집값에는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집값을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PF 대출로 인해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시공사들이나 은행들을 좀 봐야 된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힘들어지면 미분양이 위험을 계속 순환적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집값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있다 이런 뜻인 거네요. 그렇죠. 요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니까 오른다는 얘기랑 내린다는 얘기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좀 폭락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4년
시장이 집값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도요, 미지근하게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죠? 맞아요. 네, 뭔가 하나 주어져야 돼, 손에. 역시 괜히 35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으신 게 아니시네요. 그게 또 위험성도 있거든요. 네네. 속 시원함, 네네. 시원함이 있는 반면에 또 틀렸을 경우 네네네. 그걸 그대로 실행했을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을 보는 목적은 내가 네네.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정보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금리 쪽에서는 떨어진다, 기타 나머지 PF 문제라든가 그런 건들은 집값이 지금 하락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단순하게 이제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폭락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네네. 첫 번째, 이제 네. 폭락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30% 이상이 더 추가로 떨어지는 건데, 네네. 바로 부도가 나야 돼. 국가 부도. 국가 부도요? 건설사 하나, 은행 하나 이런 거 부도 나가지고는 부도가 났을 때 도미노처럼 번져가지고 그게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로 터질까봐 문제인 거지. IMF처럼 또는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위기가 터질 거냐. 아무리 굴마 터졌어도 터지질 않으면 집값은 폭락하지 않아요. 국가 부도가 나줘야. 나줘야 떨어져요.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반토막까지 가려면 국가 부도가 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국가 부도가 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정도 그거는 체력을 가지고? 누구도 이제 장담 못 하나요? 자, 그렇죠.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이제 보여지는 면들도 있고, 네. 블랙스완처럼 보이지 않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경기 위기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20% 정도밖에 안 봐요. 그래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것도. 그래요? 평상시에는 10%도 다들 안 보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그나마 좀 올라온 게, 가장 큰 부분이 우리나라만 이제 놓고 본다면 PF 문제가 되는 거고, 네. 해외까지 놓고 본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후에 갑작스럽게 인상하면서 긴축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후유증. 이 후유증이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또는 어느 나라가 됐든 터져서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20%? 20%의 네. 경우에 걸리면 폭락을 할 것이고, 지금은 폭락보다는 추가 하락 쪽의 그렇죠. 방향을 잡고 있으시네요. 네, 거품이 아직은 높으니까. 그래서 한 1월부터 네. 상반기는 조금 하락을 하고, 네. 하반기는 상승을 하는 상저하고가 이제 연출되지 않을까. 상저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는 네.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김종갑 위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김종갑 위원님 채널은 사실 폭망의 기운을 썸네일이나 이런 거 많이 있는 편이어서 정말 그쪽으로 방향을 보고 연구하시는 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폭락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했는데, 딱 이해가 가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은 다운되는 분위기로 이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로 딱 결론을 지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폭락의 개념도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잖아요. 네.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네네. 거래량은 좀 줄고 있고, 네, 근데 네, 또 네. 계약률은 더 낮아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지표, 뭐 경매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건 맞아요. 예. 그렇다고 이게 계속 폭락까지 가면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네. 좋겠지만, 금리도 인하할 것이고, 네.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하게 가지도 않고 아, 있잖아요. 네네네. 정책도 지금 중간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폭락보다는 완만한 하락을 가다가, 예. 이제 중요한 건 선거 있죠. 총선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때까지도 회복을 못하게 되면 하락이 조금 더 완만하게 길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제 보통 봄이 되면 또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겨울에는 내려가고 봄 이후 여름 되면 올라가고, 이게 네. 7년째 반복이에요 지금. 딱 예외는 한 번 있었어요. 네. 2022년. 어. 2년은 확실히 하락장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폭락을 강조하는 이유는 네네. 당장 뭐 망할 만큼 떨어진다 이 개념이 아니고, 보통 한 10년이나 15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꼭 터졌었어요. 네네네. 또 지금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거시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다만 그게 이번은 아니다. 아. 이번은 뭐 올라가도 폭등은 아니고 완만하게, 내려가도 폭락은 아니고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데, 진짜 폭락은 아마 2, 3년 후에 미국발 긴축으로 인한 발작,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 그때쯤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제대로 된 기회는 2, 3년 후인데, 그러면 네네. 투자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저는 한 4월달 총선을 보고요, 2, 3년 후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것으로 보이면 저는 매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흐름이 계속 밑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더 떨어질 거면 기다려야죠. 그렇죠. 근데 그 미리 뭐 3년 후에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예단을 해서 지금 안 사고 기다리고 뭐 또는 매입하고,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총선이 사실 이제 과거 패턴을 보면 총선이 끝나고 주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태형 때문에 먼저 떨어졌는데, 네. 태형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의원님. 왜냐면 다른 건설사들은 시키는 대로 총선 이후에 터트릴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때 터뜨리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봐 먼저 터뜨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누가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일리는 말입니다, 충분히. 얘도 먼저 맞는다고 미리 터뜨리면 대형이 무너지면 다른 회사도 무너질 거 아닌가. 네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먼저 도움을 받고 싶어서 터뜨린 게 맞아요. 다만 이것도 그게 네. 단순하게 생각할 못 되는 게 예전 같으면 워크아웃 되면 거의 살아났거든요. 네네. 이번은 달라요. 워크아웃 됐는데 지금 우발채무를 계속 갚아나가면서 해야 돼요. 무조건 은행 돈을 다 빌려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원은 있습니다. 네네.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기 살을 깎으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지를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놓은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지금 태형에서 처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워크아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부도가 나면 이제 문제가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부도 날까봐 받으려고 먼저 터뜨린 거구나. 여기가 문제가 안 생겨야 네. 다른 건설사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가 문제가 생길 경우는 은행이 아예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건설사들을. 멀쩡한 건설사들도 네.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잘 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로 어쨌든 태형은 벗어났고 다른 건설사들은 또 예상이 된다면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네. 드린 건데. 저도 데이터를 뽑았는데 약간 내려간 경우가 조금 있었던 이유가 총선이나 뭐 대선이나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으로 좀 달아올랐다가. 네네네. 근데 막상 끝나면 누가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잖아요. 누가 그거 지킵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해서 그냥 또 실망감으로 인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상황은 총선 끝나고 또는 총선 전에 집값의 흐름보다 계절적 요인이 훨씬 더 정확해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시기에 거의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을 좀 더 중요시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네. 말고도 사실은 뭐 자주 지금- 불러주세요. 네, 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네. 뭐 구축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공사비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네. 너무 이렇게 질문할 게 많은데 앞으로 저희 채널에 종종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매주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요? 부탁이라기보다도 저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영광이고요. 좀 더 유익하고 즐겁게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 보면 뭔가 정말 얻어가는 게 있다. 아, 네. 저렇게 시행했을 때 자산을 불렸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네네네.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